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요즘 제가 팍 빠져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할 때 제가 느껴지는 느낌들, 생각들 이런 거랑 질병에 관한 얘기랑 항상 한 영상에 같이 담았었는데요. 오늘은 꼭 따로 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리뷰 영상과 질병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리뷰 영상이랍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처음 만났지. 동물원 노래라니. 99학번이시면 80년생이실 텐데 그 정도면 이분들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생? 뭐 이때쯤이실 텐데 하긴 그 정도면 기억은 나긴 하겠네요. 근데 그때 당시 동물원은 널 사랑하겠어라는 노래가 훨씬 인기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그 노래, 널 사랑하겠어, 그 노래. 개인적으로 저는 해화동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 응팔에 나왔던 그 노래. 홍도랑 윤복이가 외과 의국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교수님들 오시면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얘네가 이제 본과 실습생, 의대생이 보통 본과 3학년 정도 되면 실습을 나가는데 와 진짜 리얼하다 싶었어요. 의사쌤들 엄청 바쁘시잖아요. 병원 실습도 어쨌거나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짜여진 스케줄 같은 것도 있고 보통 담당해주는 전공의 선생님도 있긴 한데 여기 율제병원 외과의국은 일단은 전공의쌤이 장겨울쌤 1명, 학생들을 담당할 여유가 없을 테고 그러니까는 교수님들이 직접 담당하셔야 될 텐데 교수님들 수술이 그날 몇 개가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홍도랑 윤복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염없이 외과 의국에서 뭔가 다음 스케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도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의대 실습생들은 진짜 병원에서 기다리는 게 주 업무라고 사람들이 농담 삼아 말할 정도로 맨날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의국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입원 병동 복도 같은 데서 회진 같은 거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짱 박혀가지고 이제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망 보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교수님 오시면은 막 뛰어나가서 졸졸졸 따라붙고. 아무튼 홍도랑 윤복이가 지금 외과 의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의국이라는 데 자체가 그 과의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데라서 그 과 사람들이 계속 좀 들락거리기는 해요. 교수님이나 전공의 쌤들은 다들 이제 편하게 있어 그런데 이게 편하게 있을 수가 있나요? 계속 살짝씩은 긴장하고 있다가 뭐 교수님들 오시면은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근데 교수님들도 맨날 꼭 뭐 이렇게 말 안 걸기가 뻘쭘하신지 항상 들어오시면 진짜 저런 식으로 뭘 물어봐요.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진짜 의사들 말고 PK들 생활까지 이렇게 리얼하게 만들어놨어. 재밌게 말이야. 앞에 한 얘기들은 그냥 썰이었고 제가 6화에서 꼭 빼서 하고 싶었던 얘기, 꼭 감동받았던 얘기가 딱 2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안정원 쌤이 나만 포기가 안 되는 나만 하는 그 부분. 그 담도펫에 있어서 간이식 받아야 살 수 있는 아이, 부모도 살짝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그 아이. 근데 안정원 쌤만 포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사실 아이 상태는 딱 명확하게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인 거긴 했지만은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쌤들도 일할 때 똑같아요. 병원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걸 보는 건 진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이 병은 사망률이 100%다라든지 이거는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면은 항상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써요. 물론 다른 의사쌤들도 마찬가지시긴 하겠지만은 그 소아가 주는, 아이들이 주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한테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들이 의사들만큼 자세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포기를 하면 정말로 끝이에요. 끝. 그때는 완전 끝. 그래서 아이 보는 의사들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희귀병 있는 아이들 볼 때는 조금 힘든 게 있기는 해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특이한 병, 막 TV 다큐멘터리에 나올 만한 그런 병을 가진 아이가 있어서 얘는 10살쯤 되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뭐 이런 아이가 있다 쳐요. 근데 얘가 이제 거의 10살이 돼가. 그러면은 자꾸 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꾸 들락거리게 되거든요. 점점 자주 찾아오고 아파서. 근데 또 이런 애들이 유난히 또 순수하고 막 맑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자꾸 들락거리다 보면은 점점 더 정이 드는 그런 스타일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병원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오면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은 해주지만은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정말 딱 끝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지막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엄마나 아빠, 의사 모두 다 좀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이런 게 이제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인 부분들. 내 아이를 잃는 것만큼이나 좀 안타까운 순간들이긴 해요. 두 번째로 감동받았던 장면은 완전 초특급 아웃사이더이지만 환자들한테 나름 세심하고 친절한 우리 양석형 선생님, 산부인과 쌤. 그 선생님이 이제 유산은 질병이 아니에요. 당연히 산모님도 잘못한 거 없고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말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유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특히나 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거든요. 엄마 아빠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면은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꼭 얘기를 해준답니다. 이 부분에서 양석형 교수님 연기도 정말 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친절한 톤으로, 하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별일 아닌 것처럼, 누구에게나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의사가 감정적으로 흔들려 버리면은 엄마 아빠도 같이 감정적으로 흔들려요. 나 아직도 가끔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1화던가 2화던가에서 안정원 쌤이 장겨울 쌤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CPR 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어떻게 엄마한테 하냐면 엄청 화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아이 엄마가 갖게 될 죄책감은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엄청 화내시던데, 유난히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전에 나왔던 아동학대 부모처럼 정말 쓰레기 같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아이 엄마 아빠들은 아이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엄청나죠. 그만큼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죄책감 가지시고 이런 경우가 정말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 잘못이 진짜 1도 없을 때는 딱 잘라서 얘기를 드려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았고, 나도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러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재밌으셨나요? 꼭 스릴생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얘기들이라서 이 기회에 빼서 했네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